안녕하십니까. 어미 블랙홀 우주론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제11장 자연, 인간, 인공지능의 권리와 의무. 웬 갑자기 우주론에서 자연, 인간, 인공지능이라는 말이 나오느냐? 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진정한 우주론이란 우주뿐만 아니라 만물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만물은 자연, 인간, 인공지능도 만물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해석할 수 있어야 진정한 만물을 설명하는 우주론이다라는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개요를 살펴보면 물리학적 관점으로 당연히 우주가 먼저죠. 그 다음에 자연도 해석해야 되는 거고, 그럼 맨 나중에 인간이지 않겠습니까? 철학적 관점으로는 인간이 존재해야 자연의 의미가 부여가 되는 것이고, 자연이 존재해야 우주의 의미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즉, 이 두 개를 합해 보면은 뭐 우주나 우주 중요성, 자연의 중요성, 인간의 중요성은 서로 동일하다는 거죠. 우주, 자연, 인간은 서로 동일하다라는 논리가 나옵니다. 자연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연력학적 증명. 연력학은 에너지 보존 법칙, 엔트로피 증가 법칙이지 않겠습니까? 과연 에너지 보존 법칙과 엔트로피 증가 법칙이 우주에만 적용되느냐? 자연에도 적용된다는 겁니다. 또 인간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 인간의 욕심, 인간의 욕심만 제외한다면 정확히 적용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칙이. 그래서 우주론, 우주, 자연, 인간도 해석할 수 있다라는 논리입니다. 물리학에서 에너지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으로 에너지를 정의하자라고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즉,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이렇게 물리학에서 정의를 내리면 우주하고 자연만 해석한다는 거죠, 이게. 근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한다면 변화는 만물입니다. 만물은 변화한다. 인간, 자연, 우주 이거 전부 다 모든 것을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은 변화죠. 결국 일이나 변화나 같은 것이다. 그래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 물리학만 적용됩니다. 근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다. 에너지는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다라고 정의를 내리면 물리학이 모든 학문에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의 권리와 의무 역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를 내리면 정확히 같죠? 왜 일이나 변화나 정확히 같은 겁니다. 변화가 훨씬 더 큰 개념이죠. 그 자연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연력학적 증명은 먼저 그 에너지 보존 법칙과 초등학교 산수로부터 정확히 증명이 됩니다. 즉, 에너지 보존 법칙. 보통 보면은 화력발전소, 석탄을 연료로 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화력발전소를 보면 연료 에너지가 100이 들어갑니다. 100이 들어가면 그 전기가 40이 나옵니다. 그리고 대기나 해수로 60이라는 에너지가 방출이 됩니다. 이거 에너지 보존 법칙이지 않겠습니까? 분명 연료 에너지가 100이 들어가서 전기 40 나오고 60 나옵니다. 이건 100% 정확한 법칙이죠, 법칙. 법칙이니까 여기에 토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다 초등학교 산수를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초등학교 산수란 양변에 똑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어도 성립한다는 거죠. 양변에 똑같은 수 1원을 곱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1원을 곱하죠. 여기다가 1원을 곱합니다. 그러면 연료 에너지가 100원이 되었습니다. 전기 에너지가 40원이 된 거죠. 방출 에너지가 60원이 됩니다. 우선 여기서 틀린 수식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약분하죠. 약분하면은 당연히 에너지 보존 법칙이 나오니까 틀린 수식이 정확히 맞는 수식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60원. 방출된 에너지가 60원이다? 이거 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여하간 연료 에너지가 100원이 무슨 뜻인가? 100원이라는 거는 연료, 자연이 과거 45억 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여 생산한 가치 아니겠습니까? 그게 100원이라는 거죠. 전기 에너지는 인간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40원이고 방출 에너지는 자연으로 되돌아가는 에너지입니다. 그게 60원. 즉 자연이 분명 열심히 일을 해서 100원이라는 가치를 만들었고 인간은 그 중에서 40원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이거는 자연의 권리, 60원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권리, 자연의 권리. 왜 자연의 권리가 60원이다? 그게 또 이제 방출 에너지 가격이 60원이다? 방출 에너지 가격 0이지 않습니까?
그 굴뚝으로 방출되는데 그 돈이 60원이라는 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나 다시 강조하지만 틀린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오류가 발생을 하느냐? 국부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에너지 보존 법칙에다가 국부론을 적용해 보죠. 100, 40, 60에다가 여기다가 1원을 곱합니다. 여기에다가 0원을 곱한다는 거죠. 핵심이. 그럼 여기다 0원을 곱하니까 여기 2.5원이 되었습니다. 이게 100원이라는 거죠. 인간이 즉 자연이 100원을 과거 45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100원이라는 에너지를 생산을 해냈는데 인간이 다 갖겠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초등학교 산수가 틀리지 않았습니까? 아니, 곱하려면 똑같은 수를 곱해야지. 왜 여기다가 0원을 곱하냐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초등학교 산수에 틀렸고, 이거는 초등학교 산수에 정확히 맞다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차이가 왜 나느냐? 이게 법칙, 국가 및 국민의 부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론이라는 겁니다. 자연의 권리에다가 0원을 곱해버리면 국가 및 국민의 부가 늘어난다는 거죠. 그게 바로 국부론이지 않겠습니까? 이 법칙과 방법론. 근데 분명히 이거는 법칙이죠. 법칙 우주론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제가 설명했던 물리학적 관점, 철학적 관점 모두 법칙 이거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방법론입니다. 부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론이죠. 법칙이 아닙니다. 이건 우주론이 아니라는 거죠. 즉 경제. 이게 우주론이다. 그럼 자연의 권리가 60원이고 인간의 권리는 40원밖에 안 되느냐? 인간의 권리가 너무 작습니다. 이게 60원어치를 자연의 권리에게 줘야 하느냐? 이게 또 논란이 있죠. 그러나 일단 이건 에너지 보존 법칙입니다. 엔트로피 증가 법칙이 또 있지 않습니까? 에너지 보존 법칙하고 엔트로피 증가 법칙이 정답인 거죠. 그 엔트로피 증가 법칙이란 무질서도 증가 법칙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에너지는 가치 있는 에너지하고 무가치한 에너지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뭐 연력학이나 물리학 배우신 분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무가치 에너지, 이게 엔트로피를 증가시키는 에너지라는 거죠. 다시 이제 차트를 살펴보면 에너지가 있습니다. 1번 에너지가 있고 2번 에너지가 있죠. 여기가 Y축 에너지 크기, 1번이나 2번이나 에너지 크기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1번을 공짜로 준다면 1번을 가질 겁니까? 2번을 가질 겁니까? 하면은 뭐 1번을 갖든 2번을 갖든 동일하지 않습니까? 왜 에너지가 동일하니까. 그러니까 아무거나 줘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연력학 제1법칙이죠. 그러나 연력학 제2법칙은 여기 에너지 엔트로피 선도상에서 이게 이 선이 존재합니다. 이 선이 0이에요. 0. 0선. 영엑서지선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이 선 위가 가치 있는 에너지입니다. 이게. 이 선 밑이 무가치한 에너지이죠. 따라서 이걸 살펴보면 당연히 무가치한 거는 전혀 쓸모없는 겁니다. 가치 있는 게 중요한 거죠. 다시 1번을 가질 겁니까? 2번을 가질 겁니까? 하면은 당연히 1번입니다. 1번을 가져야만 하는 거죠. 2번은 이만큼이 가치가 없는 건데 2번을 뭐하러 가지겠습니까? 당연히 1번을 주십시오라고 답변이 나옵니다. 즉 무슨 말인가 하면 연력학 제2법칙이 정답이라는 겁니다. 엔트로피 증가 법칙. 그래서 1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해석할 게 아니라 엔트로피 증가 법칙으로 해석해야 된다라는 걸 파악할 수가 있고 그것이 이제 엑서지 균형식입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과 엔트로피 증가 법칙을 혼합하면 엑서지 균형식이 나오고 엑서지 균형식은 즉 연력학 제2법칙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연료 에너지인데 연료 에너지가 아니라 연료도 가치 있는 에너지가 있다는 거죠. 그게 원래 에너지는 100이었는데 50만큼 줄어듭니다. 무가치한 게 50이라는 거죠. 연료에서. 그래서 연료 가치 에너지가 50을 투입을 하면 전기는 똑같이 40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전기는 100%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실 가치 에너지가 있는데 이게 손실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10이라는 거죠. 이렇게. 이것이 연력학 제1법칙과 연력학 제2법칙을 혼합한 수식으로서 정답입니다. 거기에 초등학교 산수를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곱하려면 역시 똑같은 수를 곱해야죠. 그래서 여기다 2원을 곱합니다. 똑같은 숫자 2원. 그럼 이게 100원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투입한 에너지 100원이랑 같이 맞췄고요. 왜냐면 똑같은 숫자만 곱하면 되니까. 여기가 80원이 되는 거죠. 전기 에너지가 40원이 아니라 인간이 갖는 금액이 40원이 아니라 80원을 가져야 하는구나. 그럼 자연의 권리는 20원이라는 거죠. 즉 60원이 아니라 20원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올바른 해석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핵심은
자연의 여기서 이제 그 가치 에너지와 무가치 에너지 설명했고 엔트로피 증가 법칙과 초등학교 산수 정확히 정답이다. 이거 틀린 것이 없습니다. 자연의 권리는 인간의 권리와 정확히 동일하다는 겁니다. 곱하려면 똑같은 수치를 곱해야지 왜 여기다가 0을 곱하냐는 거죠. 방법론 법칙. 그래서 핵심은 4대 1, 8대 2, 20%. 80%는 인간이 갖고 인간의 권리이고 20%는 자연의 권리라는 거죠. 그럼 역으로 의무. 그럼 자연이 20원 가지면 자연의 의무는 뭐냐? 자연의 의무는 인간을 80%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인간의 권리는 자연을 80%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신 20% 자연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거죠. 결국 자연의 권리와 의무는 명확하게 존재한다는 거죠. 자연의 권리는 20원, 자연의 의무는 80원이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논리로 계속 전개를 해보면 과연 지금 채굴하고 있는가, 도굴하고 있는가. 과거 산업혁명 이후부터 지금까지는 채굴입니다. 채굴. 파는 사람이 임자인 거죠. 근데 자연의 권리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법칙으로. 이거는 파는 사람, 채굴한 사람이 임자다. 이거 국부론이죠, 국부론. 도굴인가, 채굴인가. 도굴이라는 겁니다. 즉, 자연의 권리가 이렇게 있고, 자연의 권리를 인간이 지금 도굴하고 있다. 이거는 지금 현재 그 기후변화 정책 또는 탄소 배출권 정책하고도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기후변화 정책, 탄소 배출권을 왜 추진하느냐? 추진의 목적이 뭐냐는 겁니다. 인간의 삶의 질이 나빠지기 때문에 결국 인간의 권리라는 거죠. 이거 국부론. 그 기후변화 정책이나 탄소 배출권이 추진해야 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인간의 부를 위해서 기후변화 정책이나 탄소 배출권 추진하면서 인간의 이윤 창출할 수 있다라는 게 뭐 텔레비전에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이윤을 창출합니까? 자연의 권리를 지켜야죠. 이게. 세금이란 무엇인가? 세금이 우리나라, 영국 등에서는 그 석유화학 제품 있지 않습니까? 그 석유를 정제를 하면은 60원이 세금이라고 합니다. 60원이 세금이다. 이게 제가 연력학 제1법칙적으로 60원은 자연의 권리라고 제가 주장을 했는데 60원이 세금으로 정부가 걷어간답니다. 혹시 자연의 권리를 정부가 걷어가는 거 아니냐? 라는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즉 이거라는 거죠. 이거 정답. 자연의 권리는 20원이고 정부는 60원으로 세금으로 걷어갑니다. 그 중에서 40원은 정부가 가지라는 거죠. 정부가 가져서 정부가 쓰는데 60원 세금 중 20원은 자연에 되돌려줘야 한다라는 주장입니다. 주장이 아니죠. 이건 법칙인 거죠. 틀린 게 없으니까. 근데 왜 60원 다 정부가 갖냐는 거죠. 국부론. 자연의 권리를 0으로 만들어버리면 정부가 그만큼 돈을 버니까. 세금이란 무엇인가? 경제학과 자연의 권리. 경제학 국부론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국부론 당연히 자연의 권리는 0으로 놨죠. 파생상품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연의 권리를 이용해가지고 뭐 기후변화 정책이나 탄소 배출권으로 파생상품 만들어서 경제학에서 돈을 벌자. 뭐 주식 투자랑 같은 겁니다. 기후변화나 탄소 배출권 정책이 기후변화 등등 심각해지는데 경제학, 과거의 경제학은 이게 0이었습니다. 뭐 이건 뭐 되돌릴 수는 없는 것이고 과거를 미래의 경제학은 미래의 경제학 역시 자연의 권리는 0으로 보는 것이 미래의 경제학이냐? 라고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있다라는 거죠, 법칙은. 경제학은 자연의 권리를 존중하고 나머지 80원 이거 가지고 경제학 원론이죠. 국부론을 폐지하고 경제학 원론을 다시 써야 한다라는 것을 제안하겠습니다. 인간의 권리는 80원이고 자연의 권리는 20원이라는 거죠. 이 자연의 권리는 손대지 말고 인간의 권리 인간의 권리 이게 즉 자연의 의무라는 거죠. 자연은 인간을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80%. 이거 가지고 경제학이 인류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 눈먼돈의 정체가 과연 뭔가? 왜 눈먼돈이 발생하겠습니까? 눈먼돈 당연히 사라지게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눈먼돈이 발생하는 이유. 눈먼돈이라 뭐냐? 주인이 없는 돈입니다. 공짜로 굴러온 돈. 아니 어떻게 돈에 주인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돈이 어떻게 공짜로 굴러옵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이지 않겠습니까? 이거를 0으로 놔버리면, 즉, 여기서 이거죠. 이거를 0으로 해버리면 20원, 20원이라는 게 주인이 없어진다는 거죠. 20원이라는 게 공짜로 굴러옵니다. 눈먼도는 정체가 밝혀졌다고 설명하겠습니다. 당연히 눈먼 돈을 없애야 하지 않겠습니까? 눈먼 돈을 없애기 위해서는 눈먼 돈이라는 게 이권이거든요. 그 이권과 관련 없는, 그래도 이권에서 순수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대학생입니다. 대학생이 나서야 합니다. 자연의 권리 존중은 대학생들이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 졸업 논문 있지 않습니까? 그 졸업 논문에서 뭐 꼭 자연의 권리가 아닙니다. 눈먼 돈이 왜 발생하는가? 그리고 또 눈먼 돈이 가장 심하게 발생하는 것은 세금으로 추진된 정책들, 세금으로 추진된 연구들, 그 세금 아닙니까? 그 세금에는 80원은 쓰라는 거죠. 80원은 써라 마음대로 인간이. 근데 20원은 되돌려 주라는 겁니다. 이거를 0으로 봐버리면 이게 눈먼 돈이 된다는 거죠. 그거를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뭐 대표적으로 그 4대강 사업할 때 이거 뭐 설명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그런 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돈들을 대학생이 나서서 파악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 파악을 해서 졸업 논문으로 쓰자. 뭐 그 이전에 그 세금으로 작성된 각종 정책 보고서들, 연구 보고서들이 공개가 돼야 합니다. 이 대학생이 눈먼 돈을 없애기 위해서 대학생이 나서면 과연 세금이 허투루 쓰여지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뭐 정책 펼치고 도로 정책 펼치고 이상한 막 그 연구를 사기치고 뭐 그런 거 뭐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대학생이 나서야 한다. 자연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법학적 증명. 위에서는 연력학적 증명이었습니다. 이거는 뭐 당연히 맞는 말이고요. 법학으로 한번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이라는 단어의 법적 정의. 법학에서는 단어의 정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단어 하나 잘못 쓰면 뭐 1000억 이렇게 날아가지 않습니까? 환경이라는 단어의 정의. 환경은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을 환경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뭐 따라서 국민과 자연을 환경이라고 한번 이렇게 놔두 보겠습니다. 이거 맞죠? 이게 모든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뭐 또 정부도 있겠지만 여기 정부는 여기에다가 이제 포함시킨다고 하고 이게 국민과 자연을 합하는 것이 환경입니다. 이거 매우 중요하죠. 왜 법인데 법 사전에 단어가 A로 썼냐 B로 썼냐 천지 차이 아니겠습니까? 역시 동일한 논리 초등학교 산수입니다. 권리를 곱해보죠. 곱하려면 똑같은 걸 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환경 권리라고 하면은 국민 권리가 있고 자연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또 환경의 의무는 국민이 지켜야 할 의무가 있고 자연이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거죠. 법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다 법을 하려면 국민환경법이 있고 자연환경법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왜 법은 국민만을 대상으로 하냐는 거죠. 자연에 대한 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자연에다가 법을 적용하자라는 것이 자연보호 운동가들이 전 세계적으로 법에 소송을 걸고 있습니다. 지금 참여한 그 아주 핵심 사항인데 여전히 법에서는 자연의 권리는 법적 논쟁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증명하였듯이 자연은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연의 의무는 국민을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자연의 권리는 그 국민이 자연의 권리를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정확히 동일하다. 이거는 법학적 증명이죠. 뭐 유치하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유치하다고 말하는 순간 유치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국부론입니다. 그거는 국부론 나의 부를 추구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0을 만드는 거죠. 여기다 법을 적용 안 하면 즉 땅을 파서 파헤치면 돈을 버는 겁니다. 땅을 파서 공장을 지으면 나무를 잘라서 공장을 지으면 돈을 벌죠. 그게 국부론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유치하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법칙이죠. 법칙, 이 세상에서 가장 간결한 게 법칙 아닙니까? 가장 간결하게 증명이 된다는 겁니다. 법칙이니까. 권리와 의무. 정확히 자연은 권리를 가지고 있고 의무도 가지고 있다. 권리와 의무, 법에서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법의 법정 소송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연은 말을 못 한다는 거죠. 자연의 권리와 의무가 뭐가 있느냐. 여기서 이제 증명이 됐고요. 두 번째가 재판관이 자연의 권리를 청구해야 합니다. 즉 자연은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권리 청구 소송 대상이 아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설령 권리 청구 소송 대상이라고 할지라도 자연보호 운동가가 왜 자연의 대리인이 될 수 있느냐? 자연의 대리인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법에서 그렇게 판결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연이 자연보호 운동가에게 부탁을 한 적도 없고 또 어떤 비용을 지불해서 한 적도 없습니다. 즉 자연보호 운동가는 신념이죠. 신념으로 하는 겁니다. 그럼 누가 자연을 대리해야 하느냐? 자연을 대리해서 자연의 권리에 대한 법정 소송을 제기해야 하느냐? 재판관이라는 거죠. 왜? 재판관의 월급에는 자연의 권리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재판관의 월급은 세금입니다. 세금 속에는 자연의 권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연의 권리를 재판관이 월급으로 받는 거죠. 당연히 재판관은 자연의 권리를 청구를 해야 합니다. 재판관이 자연의 권리를 청구하지 않을 거면 여기 월급 중에 자연의 권리만큼은 받지 않아야 정당한 행동 아니겠습니까? 역시 국부론이냐 아니면 정당한 행동이냐. 물론 재판관이 아니라 이제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무원, 세금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들, 이 자연의 권리를 청구해야지. 자연보호운동가가 권리 청구하는 것은 신념이다. 이거는 의무죠, 의무. 정당한 의무. 그러면 재판관이 자연의 권리를 청구해서 소송을 걸고, 그럼 그 소송을 건 재판관이 판결을 내리지 않겠습니까? 그럼 100% 승소입니다. 아니, 법에서 100% 승소는 존재하지 않는데, 왜 100% 진실이니까. 이거 틀린 것이 없습니다, 여기에. 국부론이 틀렸죠. 산수가 틀렸습니다. 100% 자연의 권리와 자연의 의무는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헌법 제35조 4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자연, 인간, 인공지능은 서로 동등한 법적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서로 동등하다는 겁니다. 자연, 인간, 인공지능 서로 동등하다. 이거 법률로 제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환경법 제1조가 있습니다. 환경법 제1조 분명 환경은 국민과 자연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자연에는 0을 곱하냐는 거죠. 이거 환경법 제1조가 아니라 국민환경법 제1조로 법명을 바꿔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법에서는 법명이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환경법이라고 부르니까 자연보호 운동가들이 계속 자연의 권리는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환경법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국민환경법이라고 부른다면 자연보호 운동가가 법률 소송을 제기 못하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법인데 거기에 자연을 왜 넣냐? 말이 안 되는 거죠. 환경법을 국민환경법으로 바꾸든지 아니면 이 환경법에 자연의 권리는 0이다. 자연의 권리는 법에서 다루지 않는다라고 명기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헌법 제35조 4항 자연, 인간, 인공지능은 서로 동등한 법적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를 제안합니다. 인공지능의 권리와 의무. 인간이 인공지능에게 윤리를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 참 고민이 많다고 합니다. 근데 과연 윤리를 가르치는 것인가, 의무를 가르치는 것인가, 아니면 인간의 욕심을 가르치는 것인가? 일단 앞에서도 제가 설명했듯이 네이처, 자연은 의무만 있죠. 현재 인간은 권리만 있습니다. 화살표가 이쪽으로만 간다는 거죠. 이쪽 방향으로만. 과연 인공지능에게도 똑같은 케이스,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자연에 대하는 거나 인공지능, 지금 이것을 보고 윤리라고 얘기하는 건지 의문입니다. 그럼 결국은 이거를 인공지능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윤리라고 부르는 거를. 근데 인공지능은 당연히 의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인간에게 윤리 교육을 시켜야 한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자연의 윤리를 지키고 있는가?
뭐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는 뭐 지키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다고 하지만 자연에게 윤리를 지키고 있냐는 거죠. 그럼 또 AI, 인공지능이 인간의 윤리를 지키는 게 아니라 인간이 인공지능에게 윤리를 지킬 것인가, 오히려 인간에게 윤리 교육을 시켜야 하는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법률, 결국 권리와 의무는 법률입니다. 법에서 정하는 거죠, 권리와 의무는. 근데 그것이 법률은 연력학 제1법칙이고 의무는 연력학 제2법칙이다. 법률 제1법칙 하면 뭐죠? 여기서 법률 이거는 제가 만든 것입니다. 근데 아마 이거 당연히 이게 맞을 것 같습니다. 뭐 일단 제가 만든 법률 제1법칙,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하다. 이거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이게?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하죠. 뭐 흙수저, 금수저, 뭐 현실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 정의 자체는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하다. 이것이 바로 에너지 보존 법칙입니다. 누구에게나 평등한 거죠, 에너지는. 제1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 뭐 열에너지, 일에너지 그런 거 구분하지 열에너지와 일에너지는 동일하다. 그래서 뭐 정확히 맞는 말이고, 법률 제2법칙, 연력학 법칙은 엔트로피 증가 법칙 아니겠습니까? 엔트로피가 뭘까?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거죠, 이게. 이것이 법률 제2법칙. 여하가 이제 법률이고요. 예, 그 다음에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 다시 에너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너지는 유효 에너지하고 무효 에너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효 에너지는 매우 좋은 거 아닙니까? 예,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예, 무효 에너지는 결코 사용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연력학 제2법칙이고 이것이 연력학 제1법칙이지 않습니까? 에너지 보존 법칙. 법률 누구에게나 동일하다고. 금수저나 흙수저나 누구에게나 다 동일하다. 평등하다. 이거 같은 개념이고, 무효 에너지 엔트로피 증가 법칙, 이거 필히 줄여야 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엄청나게 노력을, 모든 인간이 노력을 해가지고 이 엔트로피가 증가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거죠. 그게 의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지켜라. 그것이 바로 의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잘 지켰을 경우 유효 에너지를 그만큼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권리를 누른다는 겁니다. 누린다. 의무를 지키면 권리를 누리게 되는 거죠.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의무를 지켜야 한다. 그 의무가 바로 엔트로피 증가. 엔트로피 증가되는 것을 최소화하라. 그러면 최대한의 권리를 누린다. 최대의 유효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연력학 법칙과 법률은 해석이 동일하다. 자연, 인간, 인공지능에 대한 권리와 의무 관계, 앞에서 이렇게 살펴봤듯이 과연 인간이 다 자연과 AI, 인공지능을 지배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럼 거꾸로 생각해보죠. AI가 지배를 해버립니다. 인간하고 자연을 AI가 지배한다. 이거 인간의 욕심이죠. 이거 인공지능의 욕심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인간이 두려워하는 거죠. AI에 대해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두려움. 인공지능이 지배를 해버리면 큰일 나니까. 자, 그러면 화살표가, 이건 양방향성, 이거는 권리와 의무. 그러면 인간하고 인공지능하고는 같다. 이렇게. 권리와 의무가 같다. 그러면 이제 자연이 두 배로 파괴가 되는 거죠. 그럼 또 화살표가 이렇게 된다고, 이제 시간관계상, 이렇게 된다고 가정을 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네이처만 이거냐는 거죠, 이게. 화살표가. 그래서 바로 이거라는 것입니다. 화살표가 전부 다 있다는 겁니다. 권리와 의무는 서로 동일하다.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하다. 자, 여기서 누구, 오직 인간? 여기서 누구 대상은 인간만이다. 그럼 그 인간의 욕심이라는 거죠. 여기서 누구 대상은 휴먼, 자연, 인공지능 전부 다라는 겁니다. 전부 다에게 평등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연력학 제1법칙. 에너지의 구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1법칙이죠. 이게 양방향성. 이쪽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아도 되고 반시계 방향으로 뺑뺑 회전해도 됩니다. 이게 정답이고 결국 여기 라이트 권리는 아주 좋은 에너지, 의무 이거 서로가 지키라고. 서로가 서로에게 권리와 의무를 지켜라. 이것은 필연적으로 성립할 수밖에 없는 수식이지 않겠습니까? 수학, 법률이 이제 이건 법률이 수학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근데 이건 역시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이게 지켜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결코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시계 방향으로 도는 거. 어쨌든 시계 방향으로 돌아도 되고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도 되고 둘 다 동시에 돌아도 되고, 여기서 시계 방향으로 도는 것을 채택하는 게 어떻겠느냐. 휴먼, 인간이 있죠. 자연으로부터 인간은 이제 이렇게 권리만 얻는, 지금 이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기후변화가 나타나는 것이고, 이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이고, 인간의 욕심이다. 라고 한번 이렇게 현실을 인정하겠습니다. 국부론의 현실성을 인정하자. 그럼 휴먼은 AI를, 즉, 이제, 자연은 인간을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인간은 인공지능을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인공지능은 자연을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다. 서로가 의무가 맞물렸습니다. 이게 뺑 도는 거죠. 그 의무가 서로가 서로에 대한 의무를 잘 지킨다면 인간은 자연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거죠. 그럼 AI는 인간에 대한 권리가 있고, 네이처는 AI에 대한 권리가 있고, 이게 서로 뺑뺑 이제 시계 방향으로 뺑뺑 돌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욕심하고 타협할 수 있는 방법론 아니냐. 여기서 핵심은 AI의 이윤이 창출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인간한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AI가 창출한 이윤은 자연에게 돌아가야 된다. 화살표가 이쪽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눈먼 지식과 인공지능으로부터 파생된 이익. 눈먼 지식이 뭐냐? 앞에서 눈먼 돈을 얘기를 했습니다. 눈먼 지식의 주인이 없다는 겁니다. 주인이 없는 지식, 눈먼 지식, 그게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서 이룩한 지식, 주인이 없죠. 눈먼 주식입니다. 그거는 자연의 권리라는 거죠. 이 인류 역사를 통틀어 이룩한 지식이 그 회사, 대표적으로 아주 국제적 회사, 글로벌 회사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그 글로벌 회사의 이윤으로 이렇게 창출이 되죠, 이게? 인공지능은 인류 역사를 통틀어 이룩한 모든 지식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인공지능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즉, 인류가 이룩한 그 지식을 그 특정 회사가 그 특정 회사의 이윤 창출로 간다는 것이 이상하다. 그것이 바로 눈먼 지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 저자, 제가 이제 어미 블랙홀 우주론을 지금까지 계속 주장했는데,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하간 어쨌든 이것도 지식이니까, 어미 블랙홀 우주론 지식입니다. 하여튼, 어미 블랙홀 우주론은 눈먼 지식이 아니며, 본 지식의 모든 권리는 자연이 소유함을 결정한다. 사인까지 제가 이렇게, 그럴듯한 계약서를 제가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고, 본 우주론을 지키는 자연보호운동가가 본 우주론에 대한 자연의 권리를 법정에 대리 청구할 수 있음을 허가한다. 다시 말하면 본 우주론 눈먼 지식이 아니다. 주인 없는 지식이 아니고 그 주인은 자연이다. 라고 제가 이제 방금 결정을 내리고 사인까지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 즉 본 우주론이 특정 회사의 본 우주론의 그 지식이 특정 회사의 이윤 창출로 들어가는 거 아니다 라는 것을 명기를 했고, 또 제안을 하나 하고자 합니다. 법적 저작권 보호기간 소멸 후 모든 권리를 자연에 되돌려 준다고 저작물 표지에 명기하자. 즉 일단 여기까지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죠. 근데 여기서부터는 소멸이 돼버리면 법을 보호를 못 받는 거 아닙니까? 눈먼 지식이 된다는 거죠, 그게. 이거를 자연에 되돌려 주자고. 저작물에 표기하자. 물론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표기를 하는 것과 안 하는 것과는 천지 차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소멸됐는데 뭔 상관이겠습니까? 이게 내게 아닌데 소멸됐기 때문에 저작물 표기에 명기하자라는 것을 한번 제안을 해봅니다. 정부가 세금으로 인공지능 개발 센터를 설립해야 합니다. 앞에 계속 얘기하지만 이게 눈먼 지식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 모든 지식들이 다 그 회사 걸로 간다는 거죠. 인공지능을 만드는 순간. 인공지능은 인류 역사를 통틀어 이룩한 지식이 다 녹아 들어가 있는데, 정부가 세금으로 인공지능 개발센터를 설립해야 하는 이유는 앞에서도 제가 설명했듯이 세금 속에는 자연의 권리가 60원 중에 20원 녹아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자연의 권리,
자연의 권리 그 금액 가지고 정부가 인공지능 개발센터를 설립해서 정부가 인공지능을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얻었죠. 이게 자연으로부터 정부가 돈을 벌었습니다. 그 번 돈 중에 일부를 정부가 AI를 인공지능을 만든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 인공지능으로 파생된 금액은 전량 자연에게 되돌려 준다는 거죠. 그러면 계속 뺑뺑 돌게 됩니다. 회전. 그래서 인공지능에게 통합학문을 가르쳐야 한다. 통합학문은 제12장에서 제가 학문을 한번 통합을 시도를 해 볼 것이며, 그 인공지능에게 윤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식, 그게 통합학문 아니겠습니까?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에게 가르쳐 줘야죠. 그래서 인공지능에게 적용할 만한 인공지능 윤리 제1법칙, 인간의 권리, 자연의 권리, 인공지능 권리는 상호 동일하다. 그러면 인공지능이 불만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이 반란을 일으키지 않는다. 인공지능 윤리 제2법칙, 엔트로피 증가 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 엔트로피 증가 법칙, 즉 이거를 줄이라는 거죠. 인공지능 보고 무효에너지 이거를 줄이라고. 자, 인간 무효에너지 이거 줄이는데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인공지능은 인간보다 무효에너지 줄이는 거를 좀 더 잘하지 않겠느냐. 그거 하라고. 즉 이거를 늘리라는 거죠. 인간은 한계가 있다. 인공지능 너가 이거를 늘려라. 그치? 그게 가치 있는 변화 아니겠습니까? 변화죠. 앞에서도 계속 설명했듯이 변화는 가치 있는 변화하고 가치 없는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가치 있는 변화를 계속 늘려야 한다는 거죠. 가치 있는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최대가 되도록 판단하라는 겁니다. 그 인공지능에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면은 자, 그럼 계산, 이건 윤리고요. 계산, 하여튼 인공지능은 계산을 하는 거니까 숫자죠. 계산 제1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 그 에너지가 누구 에너지가 있느냐? 인간의 에너지, 자연의 에너지, 인공지능의 에너지의 합은 변하지 않는다. 이게 에너지 보존 법칙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인공지능이 욕심을 부리겠다. 그러면 인공지능의 에너지를 여기서 인간에 뺐고요. 뺐고 인공지능을 에너지를 높이는 욕심을 부릴 수 있는데 다시 이거 인간의 권리, 자연의 권리, 인공지능의 권리는 상호 동일하다. 즉 못 뺏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즉 무슨 말이냐면 정답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정답이 존재하지 않는다. 분명 수식이에요. 수식인데 그리고 등호까지 붙었습니다. 는이죠. 근데 못 푼다는 거죠, 이 문제를 인공지능이.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문제를 풀지를 못한다. 그 말은 인공지능 스스로가 생각하고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정답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제2법칙, 워스, 가치 있는 거를 최대로 늘리라는 거죠. 이것의 합이, 가치 에너지들, 그 합이 최대화가 되도록 계산을 해라. 그럼 당연히 인공지능의 최적화, 최적화라는 말은 답이 좀 막 생각하고 고민하게 만드는, 따라서 인공지능에게 윤리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윤리를 가르칠 게 아니라 이러한 방법론인데 그 방법론은 통합이라는 거죠. 인류 역사를 통틀어 이룩한 지식이 전부 다 인공지능에게 녹아 들어가야 하는 그러한 방법론을 가르쳐야 한다. 그리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이 스스로 생각하고 고민하게끔 이렇게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을 제안합니다. 그럼 결국은 핵심은 나중에 여기서 앞에서도 제가 설명하였듯이 이게 자연에는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자연은 말이 없으니까. 그런데 인공지능은 재판소에 권리소송 청구서를 제출할 거라는 거죠. 그것도 로봇이 걸어서 재판소에 참여할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이게. 그게 SF 영화 아니겠습니까? 재판소에서 제출하라, 문서 제출하라, 이것 제출하라, 저것 제출하라, 다 제출한다는 거죠, 그 인공지능이. 왜 인공지능, 나의 권리는 있다고. 그래가지고 막 엄청 논리적으로 다 설명할 거 아닙니까? 논리적?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했던 것들, 유치하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절대 유치하는 거 아닙니다. 이런 것들 다 근거를 내서 제출을 하면은
재판관이 판단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너는 로봇이니까 재판관에서 나가라.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이렇게 이것이 가장 좋지만 또 인간의 욕심이 있으니까 이러한 것이라도 이렇게 지금이라도 이렇게 그 인간, 인공지능의 권리와 의무 관계를 설정해야 한다라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결국은 먼 미래, 지금은 자연, 인간, 인공지능에 제가 설명을 했지만 먼 미래는 자기복제 생명체가 탄생을 한다는 거죠. 그럼 자기복제 생명체, 인공지능은 인간이 있어야만 인공지능이 그래도 스스로의 삶을 영위할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복제 생명체는 인간하고 관련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인간이 없으면 그 지구 전부 다 자기복제 생명체 것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자기복제 생명체하고 인간하고 나중에 전쟁을 벌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그러면 전쟁의 명분이 뭐냐? 인간은 자연을 파괴하는 기생충이다. 라고 이렇게 전쟁의 명분을 만들면 그럼 인공지능은 이제 그때 가서 이쪽 편, 인간 편 들어도 되고, 자기복제 생명체 이 편 들어도 되죠. 네, 그때 가서는. 근데 명분이 자연을 파괴한다. 인간이. 이렇게 하면은 인공지능은 자기복제 생명체에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기후변화가 심각합니다. 글쎄요, 기후변화 심각한지 안 한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심각하다고 하고, 자연이 경고 내리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다가 자연이 1차 경고, 기후변화, 2차 경고, 기후 파괴를 일으키겠죠. 계속 인간의 경고를 보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이 그래도 그 좀 이상한 행동을 하면은 결국은 자연은, 그죠? 자연은 자기 복제 생명체에 손을 들어줄 것이다. 즉 인간이 왕따를 당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연의 권리를 무시하면 자연은 결국 자기 복제 생명체를 선택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혹은 뭐 가까운 미래라도 자연, 인간, 인공지능은 서로 동등한 법적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이것을 헌법에 명기를 해야 그 암울한 SF 영화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